자, 지금은 이제는 골드문트에서 나온 M29M이라는 파워 앰프가 있는데, 그 앰프를 복각을 한 중국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앰프 복각은 내부는 뭐 좀 치고, 외부는 이게 왜 이게 안 되는구나. 없구나. 이거를 넣으면요, 이것도 안 되고 손으로 해야겠네. 손으로 자, 여기 있네. 자, 이 제품은 골드문트 스위스 메이드 이메시스 29M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는 자기네 나름대로 뭐 스티커를 붙였겠죠. 스위스 메이드 CE 나 스티커가 있네요. 전면은 이렇게 똑같이 골드문트 판넬이 붙어 있고, 파워 스위치가 있고, 파워 스위치가 들어오면은 여기 파란색 불이 켜져요. 자, 입력은 언밸런스 RCA 입력을 받게 돼 있고, 출력 스피커 하나 있고, 퓨즈, 그다음에 AC 입력 있죠. 여기 이제 히트싱크예요. 이제 열이 나면은 열을 바깥으로 발산해 줘야 되니까. 이게 지금 하나 있고, 표면은 알루미늄 표면인데, 알루미늄에 그 샌딩, 이거를 샌딩이라 그러죠. 샌딩을 해서 표면을 약간 좀 칠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게 했어요. 그리고 샌딩 한 다음에 아노다이징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속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나사를 풀겠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복각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거의 일전에 소개해드린 프리앰프처럼, 이메시스 27 프리앰프처럼 그냥 파워 부분이죠. 파워 부분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원 말씀드린 겁니다. 전원 부분하고 드라이브단, 그다음에 뭐 출력단,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자나 PCB 설계는 다 동일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출력 값을 세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기계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한계치를 가지고 했는데, 얘는 이제 125W 용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가. 자, 이거 보시면은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얘는 지금 밑에서 보면은 파워 트랜스가 이만합니다. 파워 트랜스가 있고, 이 파워 트랜스는 어디에요? 2016년 3월에 만들었네요. 어디 건지 안 써있나? 어디 건지 안 써있네요. 자, 파워 트랜스고, 이거 전액 콘덴서 오디오용 12,000 마이크로페런 니치콘 거예요. 이게 평활용으로 사용해요. 요거는 그 프리드라이버용 전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건 메인 파워용 전원. 그 다음에 요게 브릿지 정류용 정류 다이오드. 그래서 전파 정류로 이용을 해서 12,000 마이크로페럿으로 최대한 리플 없이 하게 설계가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파워 앰프는 보통 험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전압 차이에 대한 영향들이 아주 크지 않아서 그냥 일반 레귤레이터 회로로 그냥 적용을 해가지고, 프리드라이버는 전원을 따로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프리앰프처럼 그렇게 미세한 신호를 재생하는 건 아니라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게 저거 회로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스피커, 요거가 스피커 보호 회로예요. 그래서 메인 전원이 들어오면은 스피커가 순간적으로 퍽 소리 나는 그 노이즈 때문에 얘가 잠깐 잡고 있어요. 잡고 있다가 시간이 한 1초나 1.5초 정도 있으면 릴레이가 붙어서 그때 스피커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이거는 스피커를 보호하기 위한 회로예요. 기존의 일반적인 앰프들, 파워 앰프들은 거의 다 이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파워 앰프에 필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출력 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가 프리 드라이버용, 일반 드라이버용 트랜지스터의 방열용으로 방열판을 갖다 붙였고, 이건 메인 출력용 FET예요. 모스 FET가 입력 임피던스는 높으면서, 입력 임피던스가 높은 건 진공관이죠. 진공관하고 유사해요. 입력 특성은 진공관하고 유사하고, 출력 임피던스는 낮아요. 출력은 트랜지스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파워 앰프의 약간 좀 고급 기종들은 거의 다 이렇게 저거를 사용을 해요. 모스 FET를 사용을 해요. 모스 FET가 그러니까 위쪽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을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N채널 P채널이죠. 그거에 대한 차이가 조금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 미리 측정을 해가지고 값을 선정을 해서 동일한 규격으로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자동차 오디오 설계할 때 디지털 앰프, 보통 자동차용 앰프는 파워 앰프, 그것도 똑같이 파워 앰프예요. 입력은 똑같이 200mV 들어가지만 2V까지 들어가기도 하지만 출력이 500W, 1000W, 아니 2000W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출력 전압이 그렇게 높아가지고 출력이 높게 나오는 건 아니고, 4ohm일 때 정상적으로 앰프가 완전히 이상적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8ohm으로 100W였다. 그러면 4ohm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200W를 기준으로 해요. 200W. 그런데 그게 2ohm으로 됐다. 그러면은 800W가 돼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거의 한 2배 정도로 해서 한 400W까지는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1ohm으로 했을 때는 800W, 0.5ohm으로 했을 때는 1600W 이렇게 얘기되죠. 보통 디지털 앰프 판매할 때 바깥에 써있는 패키지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인쇄 사양들 보면은 1000W, 2000W 이런 것들이 부하저항을 그렇게 낮춰서 드라이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자동차용에서는 많이 쓰죠. 보통 패스트 퓨리어스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자동차 오디오를 다시 설치를 하고, 카오디오 다시 설치를 하고, 스피커를 그 뒤에 픽업 트럭에 짐칸 자리에다가 스피커를 10개, 20개씩 달고 다니는 차들 있죠. 그런 차들은 스피커에 따라서 앰프가 하나씩 돼 있는 게 너무 힘든데, 디지털 앰프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4ohm짜리 2개 달면 2ohm이고, 4개 달면 1ohm이고, 8개 달면 0.5ohm이고, 앰프가 0.5ohm까지 드라이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앰프 하나가 스피커 8개를 돌릴 수가 있는 조건이 되니까 훨씬 더 좋죠. 디지털 앰프가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효율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소리하고는 별개 문제로 적은 전압 가지고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 근데
앰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스피커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같이 협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 제품은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해서 완제품으로 해서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파워 보드가 원래 저기 골드문트 M27M보다 29M보다 파워가 좀 약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해놓은 거겠죠. 그리고 눕혀져 있는 콘덴서로 적용을 할 때는 여기서 요 밑에 그림 그려져 있는 대로 그냥 바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상태로 해서 요거도 세트 한 모듈 하나만 거의 한 50만원, 한 60만원 정도 줬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모노블록이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미메시스 27 그거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꽤 괜찮은 소리 나요.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소리. 물론 뭐 원래 정상품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제품들 사가지고서 야 그거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또 거기에도 이대로 또 만족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얘네들이 보편적으로 파워를 적용할 때 콘덴서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리플 때문에도 그렇고 수명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니치콘 거 85도짜리 일반 오디오 전용 파워를 전해 콘덴서를 사용을 한 겁니다. 요거는 특별하게 앞에 입력 차동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도 FET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약간 열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도 히트싱크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 드라이브 단에도 히트싱크가 달려 있고요. 요거는 시멘트 저항입니다. 네? 요거 로드용으로, 시멘트 로드용으로. 출력은 다 FET로 되어 있고요. FET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음질에 대해서는 믿어도 돼요. 얘도 주파수 특성이 꽤 좋아요. 원래 이 제품 자체가 주파수 특성으로 선택해 놓은 거 보면은 제가 나중에 규격서를 찾아서 올려드리겠지만 뭐 거의 뭐 한 5Hz 이하부터도 재생이 가능해요. 그거는 낮은 저음을 재생하려면 그만큼 파워 드라이빙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파워 드라이빙 능력은 파워 전원 트랜스와 전해 콘덴서와 그 다음에 파워 트랜지스터, 파워 모스이티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거만 힘들어도 안 되고 드라이버에서 프리 드라이버 단에서 힘을 제대로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프리 드라이버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히트싱크도 달아놨죠. 얘는 A 클래스는 아니고 AB 클래스에서 약간 상향 조정된 AB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 급수로 봐서는 그렇고 열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 않는 편이에요. 요 히트싱크 요 정도만 가지고도 1시간 정도면은 약간 따뜻하네, 뜨거울만 하네, 뭐 이 정도 느끼는 정도면 됩니다. 특별하게 그 제품은, 그리고 이 케이스는 전부 다 알루미늄 압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앞에 판넬, 측면 판넬을 다 이렇게 만들었고 뒷판넬은 별도로 이렇게 해서 따로 만들었죠. 자, 여기까지 끝입니다.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